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등 뒤쪽 갈비뼈, 바로 아래 양쪽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 아픈가요? 만약 무언가 느껴지셨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는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려고 3번씩 깨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상상을 해보세요.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상을 해보세요. 의사가 신장이 망가지고 있으니 이제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투석센터에 가야 하고 팔에 바늘을 꽂고 살아있기 위해 기계를 통해 피가 순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데려다주고 기다리고 치료 일정에 맞춰 그들의 삶을 재편해야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던 그 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32년간 신장 전문의로 일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환자들의 87%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기능의 70% 이상을 잃을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고 이 전염병이 매년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낼 수도 없고 큰 돈을 받고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저는 강원도 외곽 산골 마을의 노인 환자 그룹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남녀 어르신들은 80대와 90대인데도 제가 도시에서 검사하는 대부분의 50대보다 신장 기능이 더 좋습니다. 그들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완벽합니다. 여과율은 탁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도 없습니다. 부종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신장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한 조제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야생 산꿀과 묵은 생강뿌리를 결합하여 2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방법으로 발효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혼합물을 연구실에서 분석했을 때 신장염증을 최대 63%까지 줄이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필터들을 파괴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종류, 정확한 조제 방법, 섭취하는 정확한 시기, 그리고 즉시 중단해야 할 3가지 흔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완전한 프로토콜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도시에 살더라도 진짜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최대 신장 보호를 위한 최적의 복용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로 실제로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2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80대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남은 인생 동안 일주일에 3번 투석기에 연결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약간의 압통이라도?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30년간 신장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신장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발목의 부종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소변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 기능의 60에서 70%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약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서울에서 매일 제가 만나는 환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민준 박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걷고, 요리하고, 평소처럼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그들의 차트를 보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4.2,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여과율이 30 이하인 것을 봅니다. 이 수치들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투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박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3세였습니다. 딸이 데려왔는데 정기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이미 뇌졸중을 앓았어요. 저까지 짐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저를 투석하러 데려가느라 시간을 쓰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모든 노인 환자의 눈에서 이 두려움을 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의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지쳐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존엄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여사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는 밥, 야채 조금, 생선 조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한국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꿀을 드시나요? 그녀는 네, 가끔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일반 꿀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5년 전 강원도 시골 지역에서 연구하던 중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마을의 노인 주민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린 신장 기능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80대와 90대의 남녀가 건강한 50대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여과율은 훌륭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이 마을들을 방문하며 유료 기록을 검토하고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답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 빠짐없이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생 산꿀과 발효 숙성 생강뿌리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특정 조합을 섭취할 때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여과 단위입니다. 각 네프론에는 매 순간 혈액을 정화하는 섬세한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혈액 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화합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염증이 이러한 여과 덩어리를 손상시키면 그것들은 새기 시작합니다. 혈액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옵니다.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혈액에 남아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상승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투석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야생 산꿀의 화합물은 특히 숙성 발효 생강과 결합될 때 정확히 이러한 네프론 구조를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측정한 생화학입니다.
하지만 아무 꿀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슈퍼마켓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이 꿀 제제가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각 신장 내부에는 네프론이라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여과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혈액을 정화하는 미세한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분마다 약 1리터의 혈액이 이 필터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이 네프론의 약 10%를 잃습니다. 75세가 되면 원래 여과 능력의 절반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0대의 신부전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박사가 지리산 지역에서 발견한 야생산 꿀에는 상업용 꿀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 효소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꿀을 숙성 생강뿌리와 함께 정확히 14일 동안 발효시키면 네프론의 모세혈관 벽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의학 용어는 제쳐두고 염증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신장 필터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여과율은 40세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신장이 60%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박사가 하동군에서 연구한 노인 인구에서는 87세에도 여과율이 85%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섭취한 이 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발효된 꿀 화합물이 신장 필터에 기점하게 부착됩니다. 이 막은 거미줄만큼만 두껍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또는 축적된 독소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부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합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장은 단 하나의 증상을 느끼기 전에 70%의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강 성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보관된 숙성 생강은 네프론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정 진저롤 화합물을 발달시킵니다.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이 필터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죽은 네프론은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추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두 그룹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소변에 단백질이 있는 초기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꿀제제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표준 의료 치료만 받았습니다. 5년 후 꿀 그룹은 안정된 신장 기능을 보였습니다. 62%는 실제로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조 그룹은 예상대로 악화되었으며 40%가 투석 준비가 필요한 4단계 신장 질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강남구의 박 여사, 79세,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그녀의 신장 전문의는 2년 이내의 투석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꿀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제가 곧 설명할 3가지 음식 제거와 결합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1.6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4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83세이고 여전히 독립적이며 혼자 살면서 스스로 요리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꿀은 혈액 검사에서 측정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43% 감소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 표지자를 38% 감소시킵니다.
이것들은 제약회사가 끔찍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비싼 약물로 재현하려고 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즉시 버려야 할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노화와 투석 의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부엌에 숨어있는 첫 번째 적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평생 라면을 드셔왔죠. 편리하고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을 들어보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68세분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라면을 드셨어요. 겨우 4번입니다. 본인은 적당히 드신다고 생각하셨죠.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한 봉지에 2000mg 이상, 거의 하루 권장량 전체가 들어있지만요. 진짜 위험한 것은 방부제로 사용되는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천연식품의 자연 인산염에 비해 합성 인산염을 걸러내려면 신장이 3배나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은 지 6개월 만에 박 여사님의 신장 기능 수치가 37%나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2번째 범인은 적절한 반찬 없이 과도하게 먹는 흰쌀밥입니다. 제 말에 화내시기 전에 명확히 이해하세요. 쌀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쌀은 우리 문화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없이 매일 순백미 3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신장 필터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프론 손상이 바로 이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어르신 72세분이 백미양을 반으로 줄이고 잡곡으로 대체하셨습니다. 특히 보리와 콩을 추가하셨죠. 5년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이 90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소변 단백질 누출이 60%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절대 흰쌀밥만 드시지 않는 겁니다. 항상 발효채소, 저지방 단백질, 그리고 제가 곧 알려드릴 야생 산꿀 제제와 함께 드세요. 3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적은 건강하다거나 천연이라고 표시된 것조차 포함해서 가공 과일 주스입니다. 동대문이나 서면 슈퍼마켓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팩을 사시는 걸 봅니다. 농축 과당으로 신장을 해치고 계시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 여사님, 75세분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시판 석류 주스를 2잔씩 드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신장여과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과일에는 당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가공 주스는 그냥 농축 설탕물이라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김 여사님은 껍질째 사과 하나를 통째로 드시고 꿀생강 제제를 함께 드셨더니 4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42%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럼 뭘 먹어야 하나 하고 물으실 겁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해결책은 지금 하고 계신 것보다 더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진짜 음식을 드실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 할머니가 알아보실 수 있는 음식, 찐 고구마, 소금을 적게 넣은 통배추 김치, 간단하게 조리한 두부, 양념을 최소화해 구운 고등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보호의 기초가 되는 야생 산꿀 제제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랫부분을 만져보세요. 양쪽 다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매 순간 일하고 있는 신장이 있는 곳입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독성식품은 집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적당히도 안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세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4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도 신장이 여전히 나빠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간과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야생 산꿀을 드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한 전통 발효 방법으로 묵은 생강뿌리와 함께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드시거나 이 3가지 흔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신장은 계속 악화될 겁니다. 서울 병원에서 이런 일이 수십 번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최적의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장에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 해독 주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몸이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필사적으로 걸러내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정확히 30분 전인 새벽 3시 30분에 꿀 제제를 드시면 활성 성분이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혈류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합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세요. 준비한 꿀 혼합물 2스푼을 미지근한 물 1잔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다시 주무세요. 결과를 원하신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68세 분이 계셨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초기 신장 손상이 있었으며 혈압이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꿀요법을 완벽하게 따르셨지만 아침 식사 시간인 7시쯤에 드시고 계셨어요. 2달 후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죠. 언제 드시고 계세요?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만 바꾼 지 6주 만에 단백질 누출이 40%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지금 적어두시거나 외우세요. 첫째, 가공콩 제품입니다. 시장에서 신선하게 만든 자연 두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장된 대두 단백질 분리물, 가짜 고기 제품, 콩 첨가물이 든 단백질바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신장 세뇨관의 미세한 결정을 만드는 농축 옥살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는 매일매일 낡은 파이프의 녹처럼 여과 시스템을 천천히 막고 계신 겁니다. 둘째, 식탁용 소금입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정제된 염화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이 3배나 더 힘들게 일하도록 강요하며 네프론을 감싸고 있는 섬세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즉시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바꾸십시오. 미네랄 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안에 신장이 좋아질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충격적일 것입니다만 밤에 차가운 생채소를 드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샐러드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 차가운 생상추, 오이, 물을 먹으면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의 소화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밤에 찬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의 불을 꺼버린다고 합니다. 수면 중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대신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2살 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꿀요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계셨지만 저녁 샐러드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마다 큰 그릇에 생채소를 드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찐 채소로 바꾸고 따뜻하게 드시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논쟁하셨습니다. 선생님, 채소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찬 채소는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3가지 제거는 제한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이러한 음식으로 신장을 동시에 손상시키면서 신장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신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제 이 전체 요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는 사람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세부 사항 하나라도 잘못하면 모든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야생산 꿀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는 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가공된 꿀은 가열되고 여과되어 신장에 꼭 필요한 모든 유익한 효소가 제거되었습니다. 고산지대에 특정 꽃이 피는 식물을 먹는 벌에서 채취한 진짜 야생산 꿀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발 800m 이상의 산에서 나온 꿀이라고 합니다. 벌들이 아카시아, 대추나무꽃, 야생 밤나무꽃에서 꿀을 채취합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신장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을 함유한 꿀 성분을 만듭니다. 여기 제가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린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야생산 꿀을 정확히 한 스푼 드셔야 합니다. 티스푼이 아닙니다. 2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스푼을 정확히 측정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꿀을 최소 6개월 동안 발효시킨 묵은 생강뿌리와 섞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은 효과가 없습니다. 발효 과정이 진저롤 화합물을 신장의 여과막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합니다. 이 발효된 생강뿌리를 엄지손가락 끝 크기 정도로 가져다가 곱게 갈아주십시오. 꿀 한 스푼과 잘 섞어서 균일한 페이스트를 만드십시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활성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와 비교하여 공복에 섭취하면 생체 이용률이 4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특정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 꿀 생강 혼합물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 자연요법의 모든 효과를 차단하는 숨겨진 적입니다. 첫째, 즉시 라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라면은 편리하고 저렴하며 익숙합니다. 하지만 모든 라면 한 봉지에는 1800에서 2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은 스트레스 없이 하루에 약 1500mg의 나트륨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신장을 비상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매번 섭취할 때마다 섬세한 여과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이번 주에 라면을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 8%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둘째, 모든 가공육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여기에는 소시지, 햄, 베이컨 및 모든 가공육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방부제로 아질산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신장에 들어가면 네프론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엄청난 양의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가공육 한 해 분량은 신장 손상 측면에서 담배 7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셋째, 이것은 놀라우실 것입니다만 과도한 두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네, 두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부가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효되지 않은 콩 제품에는 높은 수준의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옥살산염은 신장의 칼슘과 결합하여 여과막을 천천히 찢어내는 미세한 결정을 형성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두부를 드신다면 꿀과 생강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신장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래야만 꿀 요법이 의도한 대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요법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았는데 매번 이 세 가지 음식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서울 북쪽의 산촌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제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결과를 3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꿀 혼합물을 섭취하는 정확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잘못 맞추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장에는 생물학적 리듬이 있습니다.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신장 여과율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이때 독소가 가장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신장이 손상에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며 신장은 아무런 도움 없이 과부하 상태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야생 산꿀 정확히 1스푼을 발효 생강제제와 함께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마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찬물은 신장 혈관에 충격을 주어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12분 안에 혈류로 직접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3기 신장질환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4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투석이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빈속에 미지근한 물에 이 혼합물 1스푼을 타서 마시라고요.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꿀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 특히 메틸글리옥살과 발효생강의 폴리페놀이 장벽과 직접 접촉해야 혈류로 효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시 음식을 먹으면 이 화합물들이 소화 과정에 갇혀 90%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꿀을 낭비하는 겁니다. 신장을 보호할 기회를 낭비하는 겁니다. 2번째 시간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한 번 더 복용합니다. 1시간 후도 아니고 3시간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이때 몸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신장은 야간 해독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2번째 복용은 하루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대충 시간을 지켜도 되는 약 복용과는 다릅니다. 자연은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신장도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 리듬을 존중하면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무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는 날에는 정오에 3번째 복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진한 소변은 독소가 농축되었다는 뜻입니다. 피로감은 여과 기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오 복용은 긴급 지원 역할을 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시스템을 씻어냅니다. 지금 당장 벽달력에 이 시간을 표시하세요. 아침 복용, 오전 5시에서 6시. 저녁 복용, 저녁 식사 후 2시간.
필요할 때 정오 긴급 복용. 최소 90일 동안 정확히 따르면 신장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수세대 동안 한국 노인들의 신장을 보호해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서울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방법입니다. 적어두세요. 첫째, 꿀 준비입니다. 진짜 야생 산꿀이 필요합니다. 상업 양봉장의 꿀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병에 든 꿀이 아닙니다.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야생 산꿀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꿀에는 없는 특정 효소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리산 지역에서 공급받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의 산악 지역에서도 동등한 야생 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는 결정화입니다. 진짜 야생 꿀은 두세 개월 안에 결정화됩니다. 꿀이 1년 동안 액체 상태로 유지된다면 열 처리된 것이고 효소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 꿀 한 스푼을 준비하세요. 생강 가루가 아닌 신선한 생강 뿌리를 추가합니다. 뿌리는 최소 6개월 된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 생강은 필요한 진저롤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숙성된 생강을 정확히 1티스푼 갈아서 꿀에 넣으세요. 잘 섞은 다음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용기에 담아 실온해서 72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이 발효 기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2-3일 동안 신장 보호 화합물을 만드는 효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72시간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된 꿀 생강 혼합물 한 스푼을 드세요.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즉시 삼키지 마세요. 최소 2분 동안 혀 밑에서 흡수되도록 하세요. 이 설화 흡수는 활성 화합물이 소화 분해를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이제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염장 또는 훈제된 모든 것, 이것들은 60세 이후 신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산염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프론의 미세한 흉터를 만듭니다. 둘째, 라면과 모든 인스턴트 포장식품입니다. 나트륨 수치가 신장 기능에 치명적입니다. 한 봉지에 신장이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과도한 두부입니다. 네, 두부는 적당량은 건강합니다만 많은 한국 노인들이 하는 것처럼 매일 먹으면 옥살산염 축적이 생깁니다. 두부는 일주일에 2번까지만 제한하세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있었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79세 여성, 박 여사님이 3기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는 1년 내에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꿀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8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2단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떤 약물 치료 없이도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신장 손상은 위기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60에서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 기능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행동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그 3가지 위험한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버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런 다음 진짜 야생 산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오늘 밤 발효 과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모든 순간이 예방 가능한 손상의 순간입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 정보를 가족들, 특히 60세 이상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이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악몽,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야생 산꿀과 생강 조제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3가지 해로운 음식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신장 문제나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